가슴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이런 말과 함께 공중파 아나운서 자리를 박차고 이 캠프에 합류했던 분이죠. 전 KBS 아나운서 문재인 당선인 캠프의 고민정 대변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밤잠을 아까 저 송영길 본부장은 한 두세 시간 주무셨대요. 저도 그래요.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그 결과 지켜보느라고. 예, 그러셨죠. 그리고 잠을 자도 이게 잔 게 아니더라고요.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 정말 지근거리에서 후보자를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소감이 네. 가족처럼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아침.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뭉클하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 한편으로 되게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제일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함께하고 초반쯤이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저희가 촛불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3일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되게 신경전이 있었던 긴장감이 돌았던 날이었어요. 막 대치하던 그날. 예. 네. 그래서 그날 사실 그때 당시 후보셨죠. 예. 가지 않기를 이제 그 참모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워낙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인간 문재인을 봤었더라면 혹은 정치인 문재인을 따로 좀 분리해놓고 봤었더라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 들어가려고 하겠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 전율을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비 오던 그날의 광화문 광장. 그래요. 지금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진짜 그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크세요? 여러 가지 경제도 있겠고 노동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어떤 점에서 제일 기대할 만합니까? 가장 믿고 기대하는 바는 원칙대로 운영할 거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었던 거는 원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칙대로 무엇이든 해나갈 거라는 점인데 참 이 원칙 지킨다는 게 말은 쉽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원칙이 실종됐던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식이 된 그런 세상 또 그야말로 공정해지고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건데 작게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국정 운영해 나가는 것 혹은 다른 이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원칙대로 해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거 원칙 지킬 거다. 요거 고민정 대변인의 시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고민정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대중의 궁금증이 정말 컸는데 잘 나가던 그것도 공중파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자리를 박차고 그 당시에는 당선이 된 분이 불러도 사실 갈까 말까인데 그냥 유력 후보자 가운데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야말로 인생을 건 저한테는 하나의 싸움 아닌 싸움이었는데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처음에 결심을 할 때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었던 건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가 잘못돼도 고민정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라는 얘기를 스스로에게 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번을 물어봐도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런 분을 옆에서 모실 수 있다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안 되더라도. 그런데다가 지금 당선까지 되셨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래요. 안 되더라도 괜찮니? 라고 여러 번 물어봤다. 네.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정치인 고민정이 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을 꿈꾸세요? 스스로에게. 글쎄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정치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싸우고 쟁취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을 할 때도 나는 그런 쪽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내가 해왔던 일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주저주저 했었는데요. 네. 결정할 수 있었던 건 꼭 정치가 그렇게 싸우고 쟁취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예. 위로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런 것 또한 정치의 영역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라면 나는 그거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게 또 단적으로 보여졌던 게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했던 프리어그 행사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딱 우리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위로해주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거라면 자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 저 꼭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실천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성공적인 네. 대통령 되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당선인 캠프의 화제의 인물이었죠. 고민정 대변인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뭐 당선이 된 분이 불러도 사실 갈까 말까인데 그냥 유력 후보자 가운데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야말로 뭐 인생을 건 저한테는 하나의 싸움 아닌 싸움이었는데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처음에 결심을 할 때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었던 건 예.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결과가 잘못돼도 고민정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라는 얘기를 스스로에게 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번을 물어봐도 예.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런 분을 옆에서 모실 수 있다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안 되더라도. 그런데다가 지금 당선까지 되셨으니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래요. 안 되더라도 괜찮니? 라고 여러 번 물어봤다. 가슴이 뛰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이런 말과 함께 공중파 아나운서 자리를 박차고 이 캠프에 합류했던 분이죠. 전 KBS 아나운서 문재인 당선인 캠프의 고민정 대변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밤잠을 아까 송영길 본부장은 한 뭐 2-3시간 주무셨대요. 저도 그래요.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 결과 지켜보느라고. 예, 그리고 잠을 자도 이게 잔 게 아니더라고요. 비몽사몽입니다. 비몽사몽. 정말 지근거리에서 후보자를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소감이 네. 가족처럼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아침.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뭉클하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 한편으로 되게 거라는 점인데 참 이 원칙 지킨다는 게 말은 쉽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원칙이 실종됐던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상식이 된 그런 세상 또 그야말로 공정해지고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건데 작게는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국정 운영해 나가는 것 혹은 다른 이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원칙대로 해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거 원칙 지킬 거다. 요거 고민정 대변인의 시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네. 고민정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대중의 궁금증이 정말 컸는데 잘 나가던 그것도 공중파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자리를 박차고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제일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합류하고 초반쯤이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저희가 촛불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3일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되게 신경전이 있었던, 긴장감이 돌았던 날이었어요. 막 비가 대치하던 왔었고. 그날. 예. 네. 그래서 그날 사실, 그때 당시 후보셨죠. 예. 가지 않기를 이제 그 참모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워낙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인간 문재인을 봤었더라면, 혹은 정치인 문재인을 따로 좀 분리해놓고 봤었더라면, 예.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 들어가려고 하겠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 전율을 그때 느꼈던 기억이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비 오던 그날의 광화문 네. 광장. 그래요. 지금 뭐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진짜 그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크세요?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있겠고 노동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어떤 점에서 네. 제일 기대할 만합니까? 가장 믿고 기대하는 바는 원칙대로 운영할 거라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었던 거는 원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칙대로 무엇이든 해나갈